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10번째 시간. 오늘은 잡학 사전 시간으로 주사기 니들, 체혈, 캡슐, 수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사바늘 사이즈 단위는 게이지입니다. 철사나 금속근, 금속 튜브의 직경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체계입니다. 스톱스 아이언 와이어 게이지 시스템 또는 버밍엄 와이어 게이지라고도 부릅니다. 주사 바늘의 숫자가 작으면 두껍고 숫자가 크면 얇은 바늘입니다. 보통 주사 바늘은 게이지 곱하기 길이로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 18 곱하기 38, 19 곱하기 38은 18 게이지 38mm, 19 게이지 38mm를 이야기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커질수록 얇은 바늘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늘 사이즈를 쉽게 식별하기 위해서 컬러 코딩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개 제조 회사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16게이지는 하얀색, 18게이지는 분홍색, 19게이지는 크림색, 20게이지는 노란색을 선택함으로써 바늘 사이즈를 색깔과 함께 구별하여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규격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제조사마다 정할 수 있는데 한 병원에서 여러 제조회사의 바늘 세트를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는 한 컬러 코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늘 사이즈별 용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의 조직 채취는 11에서 13게이지 바늘이 사용되고 헌혈의 경우 16에서 18게이지를 사용하여 혈구가 깨지지 않게 하고 헌혈 시간을 단축합니다. 예방주사용으로는 20에서 24게이지를 사용하고 병원에서 검사 목적의 정맥 체열 시에는 21에서 22게이지, 혈관이 가늘고 약한 아기들에게는 26게이지를 사용합니다. 치과 마취 주사 시 사용하는 얇은 바늘은 32게이지입니다. 샘플마다 특성이 있고 분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열할 시에는 순서를 지켜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화살표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체열이 진행되어야 하며 가장 먼저 체열되어야 되는 것은 블러드 컬처, 다음으로는 플레인 튜브, 사이트레이트 튜브, SST 튜브, 헤파린 튜브, EDTA 튜브, 플루어라이드 튜브의 순서입니다. 바늘에서도 컬러 코딩이 있었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각 튜브에도 그 캡에 컬러 코딩을 함으로써 서로 혼동되지 않도록 식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해드린 혼합 횟수나 체혈량은 레보레토리 매뉴얼에 따라서 약간의 다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하는 숫자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채취해야 될 블러드 컬처의 경우에는 첨가제로 세균 배양액이 들어있고 세균 배양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플레인 튜브 내에는 첨가제가 없고 화학, 면역 및 혈액은행 검사를 위한 혈청으로 사용합니다. 사이트레이트 튜브는 내부에 소듐 사이트레이트가 첨가제로 들어있고 혈액 응고 및 혈소판 기능 검사를 위한 혈장 채취에 사용됩니다. 사이트레이트 튜브의 경우 중요한 것은 미니멈, 맥시멈 용량이 있는데 이것보다 부족하게 샘플을 채취하게 되면 검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른 샘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모자라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사이트레이트 튜브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채취량이 있지 않으면 검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됩니다. SS 튜브 내에는 클랏 카티베이터 및 젤이 들어있고 화학, 면역 및 혈액은행 검사를 위한 혈청 채취에 사용됩니다. 헤파린 튜브 내에는 리튬 헤파린 및 소듐 헤파린이 들어있고 화학 검사를 위한 혈장 채취에 사용됩니다. EDTA 튜브에는 스프레이 드라이드 K2 EDTA 또는 리퀴드 K3 EDTA가 들어있고 CBC 등 혈액화학 검사, HLA 관련 검사를 위한 전혈 채취에 사용됩니다. 플로라이드 튜브는 소듐 플로라이드와 포타슘 옥살레이트 또는 소듐 EDTA가 들어있습니다. 혈당 측정용 혈장 채취에 사용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캡슐 사이즈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바늘 사이즈에서처럼 캡슐 사이즈도 숫자가 크면 클수록 크기가 작습니다.
캡슐 사이즈 제로의 경우를 보면 0.67ml 정도의 볼륨을 채울 수 있고 전분으로 채운다면 530mg 정도의 전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길이를 보면 왼쪽으로 밀리미터, 오른쪽으로 인치를 보실 수가 있는데 사이즈 제로 정도의 캡슐이면 2cm가 조금 넘습니다. 캡슐 제로의 경우 삼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삼킬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액은 그 종류와 용량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총망라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표적인 몇 가지를 그림으로 저장하였습니다. 생리식염수 노멀 셀라인, 하프 셀라인 0.45% 노멀 셀라인, 5% DS, 덱스트로스 인 노멀 셀라인, 5% DW, 덱스트로스 인 워터, 10% DW, 덱스트로스 인 워터, 하트만 솔루션, 락테이티드 링거 솔루션, HD, 덱스트로스 앤 하트만 솔루션의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삼투압에 따라 등장성 수액, 저장성 수액, 고장성 수액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등장성 수액에 속하는 것은 노멀 셀라인, 하트만 솔루션, 5% DW 등이 있습니다. 저장성 수액에 속하는 것은 하프 셀라인, 0.45% 셀라인이고 고장성 수액은 5% DS, 5% 덱스트로스인 하프 셀라인, 10% DW 등입니다. 수액은 전해질이 주성분인 크리스탈로이드 정질용액과 콜로이드 교질용액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해질이 주성분인 수액은 노멀 셀라인, 하프 셀라인, 5% DW, 5% DS 등이고 콜로이드 교질용액은 호울 블러드, 팩트 RBC, 플라즈마, 알부민, 덱스트란, HES 등입니다. 용도에 따른 수액의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멀 셀라인 0.9% 소듐 클로라이드 용액은 100ml, 250ml의 경우에는 주로 항생제, 주사제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500ml, 1000ml는 수분 공급, 비타민 치료제를 투약할 때도 사용합니다. 3000ml는 관류 세척, 이리게이션 시 사용합니다. 하프셀라인 0.45% 노멀셀라인은 구토, 설사가 심한 경우, 체온 상승으로 땀을 많이 흘린 환자, 이뇨작용이 심해서 혈액 검사 결과 소듐이 기준보다 높을 때 사용합니다. 5% DS 덱스트로스인 노멀셀라인은 수액 및 칼로리 보충, 설사나 구토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5% DW 덱스트로스인 워터는 포도당, 에너지 수분 공급에 사용하고 10% DW 덱스트로스인 워터도 마찬가지 목적입니다. 20% DW 덱스트로스인 워터는 저혈당 환자의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야 할 경우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50% DW 덱스트로스인 워터는 매우 낮은 혈당과 심각한 저혈당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사용합니다. 하트만 솔루션 또는 락테이티드 링거 솔루션은 포도당이 없고 락틱 애시드가 있으며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염화칼륨 등 전해질이 있습니다. 혈액의 구성 성분에 가장 가깝습니다. 수분 전해질 공급에 사용합니다. HD 5% 덱스트로스 앤 하프만 솔루션은 수분 전해질 에너지 공급에 사용합니다.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